트램은 일반 지하철 건설 사업이 절대 아니다. 왜 우리는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오랫동안의 철학적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정치적 모험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면은 트램을 아예 도입하지 말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굳이 꼭 그렇게 비싼 트램을 돈 들여서 해야 되느냐. BRT만이 있지 않냐. 도시를 정말로 갱생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논다라고 하면은 저는 100% 찬성입니다. 서울의 최신형 트램이 처음 등장할 거란 서울시의 발표, 과연 현실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19세기가 끝나갈 무렵에 등장해서 약 70년 동안 서울 거리를 누볐던 이 노면 전차. 영어식 표현으로는 트램이라고 부르죠. 사라진 지 50년이 넘은 트램이 친환경 도시교통의 대안으로 재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하철보다 빠르게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음에도 10년 동안 추진한다, 도입한다 이 소리만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3년 뒤인 2025년 서울의 최신형 트램이 처음 등장할 거란 서울시의 발표, 과연 현실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네, 모빌리티를 향한 집착남녀 모빌런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 진장원 교수님. 안녕하세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민재용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트램, 이제 앞으로 지하철이나 경전철을 대체할 친환경 도시철도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등장할 모델이 무가선 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생소합니다. 요거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해주실까요? 전기로 움직이는 경전철 그리고 지하철 트램 모두 다 전력 공급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전력 공급선을 통상 이제 공중에서 이제 설치해 놓은 거를 가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선을 없앤 방식이 일단 무가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차량의 옆쪽, 선로의 옆쪽에다가 설치할 수도 있고 선로의 바닥에다가 설치할 수도 있고 또는 배터리를 이용해서 완전히 그 전력 공급선 자체를 없앨 수도 있는 그런 거죠. 트램은 아무래도 이제 지면, 노면에 건설을 하기 때문에 평소 이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지하철이나 경전철과 비교를 했을 때 건설 비용이 훨씬 적게 될 것 같다라는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 대전 그 트램이 처음에 이제 계획했을 때는 한 200억 정도였고요. 킬로미터당 총 사업비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요새는 이제 그 한 2배 정도 뛰어서 이제 400억이라고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기재부 예타 받을 그 사업비를 뽑은 걸 봤더니 한 300억 정도. 그다음에 이번에 위례 트램이 한 40억 정도 되더라고요. 요새는 이제 지하철이 이제 뭐 고무 차련으로 해가지고 가벼운 경전철 형식의 지하철이 많은데 그게 한 1,300억 정도 들어가니까 뭐 트램 비용이 한 30% 정도에서 뭐 한 20%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일반 지하철의 한 20-30% 정도? 굉장히 저렴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냥 손쉽게 얘기하기로는 일반 지하철의 가격을 1이라고 봤을 때 경전철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2 그리고 트램 같은 경우는 3분의 1 이렇게 보는 게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가선 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는 몇 곳이나 있을까 싶거든요. 100% 완전히 다 무가선인 곳은 현재로서는 대만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확실히 이게 좀 초기 모델이긴 하네요. 무가선 트램은 대만이 유일하다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세계 곳곳에 이제 트램을 운영하는 곳들은 굉장히 지금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트램을 좀 운영하고 싶은 도시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좀 궤도에 올라서 뭐 예를 들면 국토부로부터 좀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았다던가 아니면 실증 사업으로 추진을 했다던가 이런 도시들이 한 4-5곳으로 좁혀지거든요. 수도권에서는 서울의 위례, 또 화성의 동탄, 또 인천의 송도 정도가 있고 또 비수도권에서는 부산과 대전 정도가 대표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전국 곳곳에서 트램 추진을 발표한 곳이 10년도 더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개통된 곳은 몇 곳이죠? 0곳.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이 계획은 무성한데 왜 실행이 안 되는 건지 이거 왜 이런 건가요? 첫 번째가 이제 법적인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램 3법이라고 하는데 이 트램이라는 게 하이브리드 아닙니까? 철도면서 도로로 다니는 이제 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철도 안전법에서는
그 철도 보호지구라는 걸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30m 이내에서 건축이라든지 어떤 공사라든지 마음대로 못하게 했는데 트램이 다니는 거는 시내 길인데 이거를 양쪽 30m로 제한해 버리면 뭐 완전히 묶이는 상태가 되잖아요. 도시에서는 좀 불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철도안전법에서 이제 철도 보호지구를 10m로 줄이는 법을 개정하고 그다음에 도시철도법에는 아예 이제 그 노면 전차가 다니는 이제 도로 위로 다녀야 되는데 그런 이제 정의도 없었고 그 이제 제일 큰 법적인 문제가 도로교통법이었어요. 도로교통법 상에는 뭐 트램이라는 교통수단 자체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니까 더 큰 허들은 뭐냐면은 기재부 예타에서 이게 경제성이 안 나오니까 통과를 못 하는 거죠. 그 트램이 지나갈 때 이제 도로를 점유하잖아요. 전용로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의 편익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게 비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이 트램은 그냥 교통수단이 아니라 도시를 재생시키는, 그러니까는 죽어가는 구도심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어떤 촉매제 역할로 유럽에서는 그렇게 많이 쓴 거거든요. 네네네. 보도는 넓어지고 깨끗해지고 아주 예뻐지고 그 다음에 그 트램만 들어가니까 공해가 없죠. 그 다음에 소음이 없죠. 걷기가 너무 좋죠. 그래가지고 그 도시가 재생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그 다음에 상점이 번화해지고 하는 게 유럽의 사례인데 어느 도시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브레이크스루 돌파하려고 하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아까 경제성 분석과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이게 굉장히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인 게 틀림없습니다. 대부분 이것을 통과하지 못해서 안 됐다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재정 사업으로 그 도시철도를 건설하려면 건설비의 최대 60%까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치단체장들이 어떻게든지 도시철도 사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트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를 꼽는 건데요. 네. 자치단체장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든지 도시철도를 건설하고 싶은데 트램이 그동안에 이게 좀 잘 안 되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요걸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쉽게 접근하는 거죠. 일단 요게 조금 그래도 돈이 덜 드니까 네, 돈이 덜 요게 드니까 괜찮겠다 일단은. 덜 드니까 경제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근데 편익이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더 떨어지고 비용이 작아진다 하더라도 좀 그런 문제들이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서울시의 트램 계획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례선 트램 건설인데요. 서울시가 내놓은 계획은 어떤가요? 네, 서울의 동쪽 끝 위례 신도시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하철 5호선 마천역에서 남쪽으로 8호선 남위례역까지 걸쳐지는데요. 사실은 행정구역상 보면 서울시만 있는 건 아니고 경기도 성남시 구역도 포함이 됩니다. 위례 신도시가 지자체가 3개가 들어가 있는 신도시다 보니까 그런데요. 연장 5.4km의 정거장은 12곳을 둘 예정이고 총 사업비는 2,600억 원으로 예상을 하는데 일단 목표는 2025년 9월에 개통을 하겠다라는 계획이고 2022년 말에 착공을 하겠다는 계획까지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계획은 그렇습니다. 네. 가능할지 안 할지 간단하게 OX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오. 네. 본부장님. 네, 저도 옵니다. 그래요? 그래요. 예상 외입니다. 근데 저는 한 번 정도는 어렵다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왜냐면 만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니요, 그 일단 진행하기가 쉬운 게 전용 도로가 이미 확보돼 있어요. 트램이 지나가는 길이. 트램이 지날 길이 신도시를 관통하게 이미 조성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발목을 잡는 것 중에 큰 거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민들하고 마찰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미 트램웨이가 이미 준비돼 있으니까 거기다가 공사만 하면 되는 거고요. 예산이 그다음에 이제 기재부 통과하는 그런 예산이 문제인데 이 위례 신도시 이제 트램은 LH가 75% 되는 거고 서울시 그 SH가 25% 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통상 유럽에서도 건설 기간은 3년 이내로 보고 있어요. 그럼 공사 기간 3년이 그렇게 무리한 수준은 아닌 거네요. 네, 무리한 수준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실제 트램 건설은 위례가 이제 첫 번째 케이스이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혹시 모르는 이제 지연의 요소들이 발견될 수는 있다. 근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저는 3년이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례 신도시처럼 트램 길을 또 트램의 털을 미리 조성해 놓은 도시들이 또 있어요, 혹시? 있습니다. 이 이기 신도시들에서 이 그 트램 부지가 좀 조성된 사례들이 있는 건데 대표적인 게 화성의 동탄 신도시에 가면 네, 그 넓은 대로의 중앙부에 이렇게 그 잔디밭으로 길이 돼 있는데 이 길이 바로 트램이 들어설 길이죠. 잘 준비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는 무리 없는 그런 곳이고 송도 신도시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기 신도시인데 이게 명확히 트램길을 딱 해놓지는 않았지만 신도시의 특성상 충분히 이 트램길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어느 정도 돼서 나름대로 이곳의 어떤 부지 정도는 큰 그림을 좀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럼 교수님, 본부장님, 그 신도시들을 만들 때 이렇게 뭐 동탄이나 위례나 송도처럼 트램길을 미리 조성해 놓는 게 좋을까요? 그 계획이 완벽하게 갖춰졌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충분히 미리 예상하고 건설해 놓는 그런 부지를 마련하는 거는 좋지만 그 계획이 확고하지 못했다. 나중에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그게 확정될 때까지는 그 공간의 활용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 공간을 그때까지는 못 쓴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섣불리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다. 교통수단으로 지하철 대용으로 어떤 개념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하철 대용으로 트램을 놔서 용량을 흡수할 만큼 가성비가 있을까? 라는 이제 질문이 늘 드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오히려 그거보다는 가성비가 훨씬 좋은 BRT, 간선 급행버스 그 시스템을 오히려 놔가지고 그런 가성비를 생각해가지고 신도시의 트램웨이를 미리 놔야 될 건지 말 건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쇠퇴하는 구도심, 점점 도심이 죽어가는 그런 곳에 트램을 도입하되 분위기를 완전히 스트리트 퍼니처도 완전히 바꾸고 보도도 확장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쓰지 않으면 저는 신교통 수단으로서 무슨 용량을 커버하기 위해서 넣는 거는 조금 약간은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 계획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비수도권 지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개통이 예정됐던 지역은? 부산이었습니다. 네, 부산이었습니다. 근데 서울에 밀리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수도권 지역을 제치고 당선이 됐었는데 지금 진행을 하면서 원래 계획은 2020년에 착공의 계획이었고 2027년 개통을 바라봤었는데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 사업비의 어떤 큰 증가, 한 400억 원대에서 1000억 원 수준의 사업비 부담이 크게 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고 노선은 5, 6도선 그리고 북한선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 일단 뭐 5, 6도선부터 그래도 좀 뭐 축소를 해서라도 좀 추진을 해야 되나 부산시가 많이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2개의 노선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가능한가요? 저는 조금 부산시에 쓴소리 한마디를 조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기대됩니다. 부산광역시 정확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버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대구에 이제 만들었고 그다음에 서울에 연세로 앞에 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부산도 이제 동성원가 어디다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부산은 사실은 그 대중교통 전용몰 처음 취지보다 실패를 했어요. 주민들이 이제 여기를 어떻게 승용차 못 들어가게 반대하니까 지금 아마 시간제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정보 안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부산은 조금 더 정책이 조금 더 보수적인 것 같아요. 자, 대전 트램은 지금 전 구간 무가선을 하느냐 아니면 가선과 무가선 혼용 방식을 쓰느냐 요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듯 하거든요. 최초에 트램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다른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오래 걸리고 잘 안 가고 하는 거죠. 트램을 건설하는 게 목적인지 무가선이 목적인지 불분명한 거죠. 그 현재는 좀 100% 무가선에 좀 집중한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고요. 트램은 일반 지하철 건설 사업이 절대 아니다. 트램은 건설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오랫동안의 철학적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체계 그리고 보행 중심의 완전히 교통 체계를 바꾸겠다라는 정책적 의지가 있어야지 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그 트램의
모범 사례로 꼽혔던 게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 사례였었어요. 스트라스부르. 네. 그 스트라스부르는 도시철도 자체가 없는 도시였어요. 도심에 차밖에 없는 거죠. 혼잡하기만 하고 사람은 안 오고. 그래서 거기에다 트램을 넣자니 승용차가 다닐 만한 공간들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도심에 승용차 전면 통행 금지를 합니다. 촉파격이네요. 그래서 상인들은 굉장히 반대가 심했어요. 그런데 그걸 설득을 해서 결국에는 시행을 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 도심에서 사람들이 머무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권이 살고 도시가 다시 살아나는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결국에는 도심의 승용차 통행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교통수요 관리 정책이 뒤따랐던 거거든요. 그게 사실 핵심인 거죠. 그러네요. 아주 최근 소식을 들었는데 파리를 갔더니 거의 파리 시내에서 승용차 몰고 다니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얘기 나누다 보니까 트램 설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요.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또 적은 비용으로 건설할 수도 있고 빠르게 건설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장점을 갖춘 트램인 것 같은데요. 전국 곳곳에서 탈 수 있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3년 뒤에 서울의 첫 등장을 예고한 트램, 과연 사업비 어떤 증대라던가 또 그런 추가적으로 만날 어떤 난관들까지 잘 넘어서서 정말 서울시의 계획대로 우리 눈앞에 3년 뒤에 등장할지 그 미래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모빌리티를 향한 집착남녀 모빌런들, 오늘은요 한국교통대 진정원 교수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민재용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